네, 안녕하세요. 인원사냥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 장어릴과 드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비 많이 들어보셨죠? 뭐 4.3점대에서 7점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기어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기어비는 릴 손잡이를 한번 돌렸을 때 스풀이 몇 번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5.5대 1이라 그러면 릴 손잡이를 한번 돌릴 때 스풀이 5바퀴 반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비의 특징을 보면 기어비가 높을수록 빨리 감을 수 있으나 낮은 기어비에 비해서 힘 전달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올리면 페달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나가는 거는 굉장히 느리게 나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자전거 기어를 최대로 내려놓고 페달을 밟으면 굉장히 버겁잖아요. 대신에 자전거가 엄청 잘 나가죠. 그 자전거 기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낚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강제 진압, 둘째도 강제 진압, 셋째도 강제 진압으로 잡아야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 기어비가 낮고 힘이 센 릴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어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회전당 라인 회수량. 릴을 이렇게 한번 감을 때 그 라인 회수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수량이 100cm 이상 감기는 릴이 좋아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액티브 캐스트 같은 경우는 84cm가 감기거든요. 기어비는 낮아서 힘은 좋은데 그 라인 회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액티브 캐스트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릴 같은 경우에는 104cm가 감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00m를 던져놨을 때 누가 더 빠르게 감을까요? 당연히 100cm 이상 감기는 릴이 더 빠르게 감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장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제 진압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잡아내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어를 좀 느리게 감잖아요. 그러면은 수초를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돌틈으로 파고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답 없어요. 무조건 터지거든요. 장어는 물속에서는 엄청나게 힘을 쓰지만 수면 위에 띄우면은 애가 힘을 못 써요. 대물장어 잡으면 무조건 수면 위로 띄우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 회수량이 느리면은 수면 위에 잘 안 뜨게 되겠죠. 근데 라인 회수량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줘서 최대한 빠르게 감아내면은 속력에 의해서 장어가 위로 이렇게 뜨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장어를 최대한 띄워갖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인 회수량이 많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어비는 낮은 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라인 회수량은 100cm 이상 되는 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드랙력. 그 장어 릴을 선택하실 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어비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라인 회수량, 그리고 세 번째 드랙력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드랙력이에요. 오늘 그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드랙력인데, 이 드랙력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무게가 10kg짜리 장어가 잡혔다고 쳐봐요. 물속에서는 부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의 무게의 20%밖에 안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kg 장어가 당기는 힘은 6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장어가 물속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딸려온다는 기준이라 그러면 자기 몸의 3배 무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kg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에서는 장어가 이제 꾹꾹 쳐박기도 하고 막 힘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자기 몸의 3배니까 6kg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무에서는 저기에 플러스 6kg를 더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어가 물속에서 막 저항하면서 딸려오다가 한 번씩 꾹꾹 박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힘이 자기 몸무게의 진짜 몇 배는 쓰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3배라 그러지만 사실 물고기가 저항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6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12kg 정도의 힘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12kg가 오로지 드랙력의 힘만으로 감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드의 저항이 5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로드 저항이 50%, 릴 저항이 50% 정도 두 개 합쳐져 가지고 그 힘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드랙력 6kg에다가 원투대가 6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원투대 딱 조합을 하면은 정확하게 12kg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랙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으실 때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릴의 힘으로만 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투대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잖아요. 확 휘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버텨주잖아요. 그 지지대가 버텨주는 그 힘에 의해서 릴은 계속 감아가지고 그 버텨주는 그 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릴을 감게 되는 거죠. 그 릴을 보실 때 드랙력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론상으로는 8kg 정도의 드랙력만 가지고 있으면 한강에서 못 잡는 고기가 없어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잉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뭐 부실이나 방어 같은 경우 대형 어종들이잖아요. 걔네 몸무게 막 5kg, 10kg, 15kg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을 2kg 드랙력으로 잡으려고 생각해보면 못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장어랑은 반대예요. 2kg 드랙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드랙을 풀어요. 풀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드랙 풀었다 감았다 해줘가면서 물고기에 힘을 빼가면서 그렇게 잡아내는 어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랙력이 낮아도 그런 고기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장어는 틀려요. 드랙을 풀었다 그러면 그냥 빠져나가요. 없어요. 장어는 강제로 감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힘으로 쉬지 않고 감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에서 15kg 이상의 드랙력을 가진 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힘을 다 써서 잡을 수 있는 장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랙력은 8kg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드랙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10kg의 장어가 잡혔을 경우에는 그 물속에서는 부력으로 인해서 20% 무게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어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남아있던 몸무게 80% 무게가 순간적으로 실려버리게 돼요. 그럼 초리대가 확 꺾이는데 이때 대물장어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장어 얼마나 많이 터뜨린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 텔레파트너라는 낚싯대를 썼었거든요. 그거를 썼었고, 릴은 이제 묻지마 4000번 릴을 썼단 말이에요. 릴도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런 릴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 몰라가지고 텔레파트너에다가 4000번 릴을 꽂아가고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나일론 줄이야. 와, 장어가 얼마나 터지던지. 뭐 앞에 다 끌어와갖고 드롭봉 할 때 꼭 그때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원인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론을 알고 나니까는 와, 그래서 터졌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80%의 힘이 실리는 거 있죠.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 안 해가지고 터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막 대물장어가 끌어왔어. 힘들게. 릴링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끌어와서 앞에 와서 보니까 장어가 진짜 막 머리가 사람 주먹만 한 거야. 그런 걸 딱 보고서 앞에서 들다가 딱 터트려 보세요. 평생 못 잊어요, 그 장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셔서 몰랐던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15kg의 드랙력을 가진 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힘을 버텨줄 수 있는 원투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줄과 바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사용해 주셔야지 안정감 있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릴은 강한데 원투대가 약한 경우, 반대로 릴은 약한데 원투대가 굉장히 강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약한 곳이 분명히 파손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 드랙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빨리 장어 잡을 수 있는 그 스킬을 길러가는데, 이걸 모르면은 장어 잡는 스킬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에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kg의 하중을 버티는 원투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실제로는 15kg 드랙력을 가졌지만 8kg의 드랙력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9kg의 물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낚싯대가 부러질까요? 절대 안 부러져요. 왜? 드랙이 8kg에 맞춰져 있으니까 8kg 이상의 힘을 받으면 드랙이 풀려나가거든요. 터질 수가 없는 거죠. 원투대도 안 터지고 목줄도 안 터져요. 드랙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장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8kg의 하중을 버티는 원투대인데 릴을 최대 드랙력으로 잠궈 놓은 거지. 그리고 15kg 드랙력으로 세팅을 해 놓잖아요. 이때 9kg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원투대 100% 부러져요, 이거. 그래서 그 드랙 설정을 하실 때 그 릴에 15kg 드랙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대 드랙력은 쓰는 거 아니에요. 실용 드랙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70%, 75% 정도는 드랙을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원투대하고 무게에 정확하게 맞춰 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줄하고 바늘도 튼튼한 걸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가서 목줄하고 바늘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한강에서 1kg 이상의 장어를 잡을 확률,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릴을 뭐 엄청나게 좋은 거, 뭐 비싼 릴들 많잖아요. 고가 릴들.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지만, 한강에서 한강 기준으로 보자면 1kg 이상의 장어가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적어요. 한강은 장어는 많은데 이상하게 킬로오버가 되게 안 나오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1kg 이상 장어는 1년에 손꼽아 몇 마리 나오는 수준이고, 2kg 이상은 몇 년에 한 마리 나와요.
그리고 3kg 이상 장어는 공식 기록이 없어요. 한강 기준에서. 물론 제가 한강 다니면서 실제 3kg 이상 장어 잡았다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공식 기록은 없어요. 3kg 이상 장어는. 그럼 여러분들이 한강에서 장어를 잡다 보면 뭐 1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장어 낚시하면서 1kg 이상의 장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겠냐는 거예요. 1%에 지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1kg 이하 장어를 잡고 놀지 1kg 이상은 거의 잡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1kg 이상 장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장어예요. 저도 지금 재작년에 킬로오버 잡고 지금 못 잡았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잡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못 잡고 올해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장어 낚시 오래 한 경력자인데 저도 1년에 거의 한 시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거의 쉬지 않고 나갈 정도로 낚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녀도 킬로오버 한 마리 만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비를 세팅을 하실 때 1%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장비를 맞추시겠어요? 아니면 99%의 장어를 잡기 위해서 장비를 맞추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좀 현실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1kg 이하 장어를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기본 베이스로 놓되 1kg 이상의 장어가 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장비를 맞추는 게 현실적인 거지, 1%의 장어를 잡기 위한 장비를 맞춰놓고 99%의 장어를 잡고 논다면 과연 1%의 장비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3kg짜리 드랙력을 쓰더라도 밸런스만 잘 맞춰놓으면 15kg 드랙력 가지고 있는 릴을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밸런스 조정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릴만 믿고 장어를 잡는다고 한번 계산해보면 누가 더 장어를 효율적으로 잡냐면, 세팅이 잘 돼 있는 드랙 3kg짜리 세팅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더 장어를 잘 잡게 돼 있어요. 1kg 이상 장어는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면서 분명히 오긴 오겠지만 자주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1kg 이하 장어를 잡고 노는 게 현실이에요. 요거를 꼭 인식하셔가지고 장비를 무조건 좋은 것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릴과 원투대에 같이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목줄과 바늘도 꼭 밸런스를 맞추셔가지고 장비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원줄하고 목줄의 인장 강도,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원줄은 합사 3호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한강에서는. 근데 합사 3호를 쓰는데 나일론줄 6호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제대로 맞춰진 세팅은 아니에요. 3호면은 나일론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호 정도는 원래 써주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2호 합사를 쓰실 경우에는 7호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6호 목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kg 이하 장어들은 상관없지만 1kg 넘어가는 장어를 잡았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감는 거는 문제 없는데 물 밖에 나올 때 그 80%에 남아있는 몸무게 하중이 실리면서 순간적으로 확 꺾이거든요. 이때 목줄이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순간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줄이 못 버티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엄청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줄 6호 안 써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줄은 원줄보다 마이너스 2 정도로 낮게 쓰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2호 합사줄일 때 평균적으로 6호 정도는 써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3호 쓰실 때는 8호까지 가셔야 돼.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밸런스를 조정하자면은 그렇게 세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호 목줄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이제 원투대의 액션 강도. 이게 원투대 액션 강도가 보통 이제 표기가 된 제품이 있고 표기가 안 된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표기가 된 제품 같은 게 보시면 합사 3호의 그 인장 강도를 이 원투대가 버텨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투대를 보실 때는 라인 권사량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투대가 어느 정도 하중까지 버티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표시 안 돼 있는 제품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제조사에 연락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투대가 6kg면은 드랙력도 6kg, 원투대가 8kg면 드랙력도 8kg, 원투대가 10kg면 드랙력도 10kg로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이 강하고 원투대가 약한 경우, 릴은 약한데 원투대가 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는 꼭 균형을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 한강 장어 낚시 릴에 관한 이 팩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투대에 대한 법령성은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릴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프라임 서프의 에케 크케, 레인보우 카프의 에케 크케, 파로웨이 서프의 에케 크케, 어떤 원투대를 쓰더라도 다 에케 크케만 맞춰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투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라는 게 분명히 그 제품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케나 크게 안 쓰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 무겁고 라인 회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에케 크기를 한 3년 정도 사용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에케 크기 줘도 안 써요. 만약에 에케 크기 누가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팔아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을 사면 샀지, 에케 크기 안 써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에케 크기 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원투대하고 조합을 맞춰놨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원투대하고 맞춰서 쓰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첫 번째는 대형 릴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5000번 이상대 릴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드랙력 같은 경우는 뭐 8kg 이상이면 한강에서 못 잡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 다음 목줄하고 바늘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바늘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원투대의 강도가 8kg라면 드랙력도 8kg로 조정하는 게 밸런스가 가장 좋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장어는 수면 위로 뜨는 순간 힘을 많이 못 쓰지만 수면 위로 올라올 땐 장어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드롭봉 할 때 엄청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일반 장어들은 모르겠지만 대물장어 같은 경우는 100% 드롭봉 하다 터져요. 저 밸런스 안 맞춰놓으면.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드랙력이 15kg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힘을 다 써서 잡을 수 있는 장어는 없다. 없어요. 그런 장어 한강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실제 장어 낚시 고수들은 에케 크케를 쓰지 않는다. 보통 한강의 고수들은 에케 크케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여덟 번째, 기어비는 4점대 5점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4점대 5점대 기어비를 보시고 라인 회수량은 100cm 이상 회수되는 릴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모든 장비를 다 세팅했을 때 무게가 1kg 정도에 맞추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1kg 언저리 정도. 장어 낚시할 때 장비가 무거우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장비 가벼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장어 낚시를 무겁게 쓰지 마시고 가볍게 쓰시되 성능 좋은 그런 장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